공유물이라는 거는 에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 건물 임차인 배당 및 투자 방법. 그죠? 우리가 법정 사건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이 법정 사건 성립되냐 안 되냐 그것만 갖고 따지면 되지. 민법 366조에 갖고 따지지. 배당을 토지 저당권보다 우선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까지 따지냐. 머리 아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토지를 낙찰받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토지만 일반 매매로 팔면 이게 팔리겠어요? 물론 뭐 시세보다 한 5, 60% 가격으로 팔면 팔리겠지. 지상에 건물 있고 땅만 매각되면 거의 60% 가격에 매각을 해도 잘 안 팔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토지만 낙찰받고 나가지고 그 지상에 건물이 법정에서 성립되든 되지 않든 성립 안 되더라도 땅만 낙찰받아가지고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한은 땅만 매각하면 팔리지 않아요. 머리 아프잖아, 일반. 누가 머리 아프고 일반 매매를 사겠어. 법정 성립되지 않은 건물을 낙찰받아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전체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건물 임차인을 이제 퇴거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거든. 우리가 법원 경매에서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처럼 이건 퇴거명령 소송원에서 퇴거명령 결정문 갖고 이 집행문부에서 강제 집행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지상에 토지가 있는데 그 수목직단이 있다. 그럼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거는 지작물 철거의 소를 해야 돼. 지작물 철거요. 인도명령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아까 같이 그 건물 철거 소송할 때 거기에 불법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있다. 그러면 퇴거명령서 또는 그 지상에 지작물, 건물이 아닌 수목이라든가 또는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지작물 철거 의소를 해야죠. 우리가 법정 성립이 안 되면 건물 철거 의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철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강제 규면 넣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 사용료로. 근데 토지 사용료 경매 넣으려면 거의 1년 걸려. 근데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통해서 경매 넣으면 바로 한 몇 달이면 끝나. 지급명령 결정문 받아가지고 바로 강제 규면 시청하면 되니까. 전세보증 반환 청구 소송 안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만 매각이 되고 지상의 건물에 있는 법정 이상권 성립 여부만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건물에 말소기준 권리 갖고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 있냐? 후순위 임차인이 어디?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 하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토지는 싸게 사고 건물은 비싸게 사는 형식. 내 말 이해해요? 건물에서 보존등기 되기 전에 입주한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시키잖아요. 다 미등기 상태에 다 입주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 그런 상태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많아. 내 땅을 싸게 낙찰받아도 지상에 있는 건물이 법정 성립된다 그러면 거기 선순위 임차인들은 다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땅은 싸게 사고 건물은 비싸게 사니까 결국은 남는 게 없어. 땅 싸게 산 것보다 건물을 비싸게 산 게 더 그 손해가 나.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거는 건물 임차인의 배당 분석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법정 이상권을 이야기할 때 한번 볼까요? 자, 이 공유물이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이 공동 소유. 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토지만 공동 소유 이렇게 또는 건물만 공동 소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민법 366조를 잘 보면 원칙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이 된다. 동일되는 건 토지 전체와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동일 소유자인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만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물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공유물에서 법정사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가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이에요. 이때는 건물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때, 이런 상태에서 토지 A 3분의 1, 건물 3분의 1만 일괄 경매된다. 이랬을 때 이거를 법정이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B와 C 지분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 3분의 1 지분권자에게 3분의 3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니까 A 3분의 1 토지 지분권자가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걸 법정이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요, 여기다가 법정이상권 설정한 거예요. 법정이상권은 등기 없이도 법정이상권이 소득이 생기지만 이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법정이상권도 엄연히 법정이상권 등기를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이상권은 B 3분의 1, C 3분의 1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부동산이 지분이 매각이 되는데 왜 B, C 지분에다 법정이상권을 등기할 수 있느냐,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 설정 못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정이상권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매각이 되면 요거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철거 소송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A 토지 3분의 1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은 경매가 안 된 거. 건물은 그냥 A가 3분의 1. 이런 경우라도 법정이상권 인정하는데, 법정이상 인정하게 된다면 B와 C 지분의 권리를 침해하고 A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왜? 법정이상권 등기라든가 이 지상권 등기라든가 또는 전세권 등기라든가 임차권 등기 이런 거는요, 어느 일부 지분에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 등기나 지상권 등기라든가 또는 임차권 등기, 임대차 등기 이런 것들은 건물 전체에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토지잖아요.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어요. 일물의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이제 용의권이 설정하는, 용의권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이죠. 그 지상권 등에는 법정이상권, 간수법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남의 부동산에다 법정이상권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B와 C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내 땅에 법정이상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걸 좀 이해가 못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줄게. 주택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우리가 A, B 3분의 1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공유물이 민법 제265조 공유물이 과반수 임대인으로 해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생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요 C 지분에 대해서는요, C가 임차인 보고 나가라, 사용수요 배제하자,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임차인이 A, B가 임차 보증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 주택을 경매 놓을 수 있죠. 경매 놓을 때 요거만 놓을 수 있고 그건 경매 못 놓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 이 A, B 3분의 2 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같은 경우는 임차인 Z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돼. 그러면 C가 나는 동의한 바가 없으니까 내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기각돼요. 그러면 요거만 임차권 등기가 기각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거 다 기각되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주택에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일 때 이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이제 가압류에 있고
그리고 2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가압류기에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의해서 지분 경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압류가 번안류에서 강제경매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 3분의 지분 매각 때 전세권 등기가 3분의 1만 맞서되는 게 아니고요. 다 맞서돼. 전세권 등기 일부만 맞서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저당은 일부 변경 등기 할 수 있죠.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도 일부가 맞서되면 무조건 맞서되는, 임차권 등기도 일부가 맞서면 다 맞서되는 거예요. 이것도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법정 성립되는 거죠. 이럴 때 여기에 일부면 설정할 수 없어요. 여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동의한 적도 없잖아요.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법정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건물 철거 및 임차인 퇴거 명령 소송을 함께해서 퇴거 명령을 집행문 부여 받아가지고 임차인들 강제 집행, 유치권자가 있으면 유치권도 강제 집행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은 걸 갖고 법원에 갖다 줘야만이 그 철거 판결 받은 걸 그 집행문을 부여줘요. 그 퇴거 명령 했다는 확인서를 안 받으면 철거 판결에 대한 집행문 판결이지, 그거는 아무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판결이 있다라도 그 단독 판사가 집행문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철거 못 하는 거예요. 집행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퇴거부터 퇴거 오라는 거예요. 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철거 집행문을 부여주면 건물이 철거되면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 다 죽잖아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당연히 이게 법정사건이 인정 안 돼야 되죠.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여기다가 법정사건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차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전세권 등기 하려면 A, B, C가 다 동의해 줘야 돼요. C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물에서는 법정사건이 성립이 안 돼요.